요 K에 대한 2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두 개의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어떤 좌표 평면이 조금 다른 거기는 하죠. 얘는 지금 X랑 Y의 관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X축으로 생각하고 여기를 Y축으로 생각하고요. 그 XY 평면에다가 지금 이차함수를 분석을 하는 거고 얘는 지금 여기를 K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K에 대한 2차식을 2차 함수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K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도 그냥 Y축이라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K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푸는 과정은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얘도 결국에는 대칭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순간 결국에는 이 꼭지점의 이 높이값, 즉 꼭지점의 y좌표값이 이 문제 정답이 되겠다. 볼게요. 얘는 그럼 대칭축의 방정식이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여기는 x 대신에 지금 k가 써 있으니까 k가 2분의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이 될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실제로 집어넣어 보시면요.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분의 9가 될 겁니다. 4분의 9. 이 문제는 뭐 그냥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2번 분석하는 문제였지만 그 문제의 어떤 질문 그리고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이 문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로워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 분석을 하는 동안에는 K는 숫자였어요. 숫자. X랑 Y가 주인공이었다는 얘기인 거지. X랑 Y의 관계를 설명하는 2차 함수였는데 거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더니 그게 그냥 K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다시 얘를 빼와서 우리는 이제 K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럼 K 자리에 뭐가 들어갔을 때 저 진짜 최소값이 또다시 최대값을 찍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는 변수를 K로 삼고 K에 집중해서 K에 대한 2차 함수 분석을 한 번 더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문자를 다루는 힘이 좀 강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109번인데 얘도 우리 요거 하기 전에 요 1109번을 풀기 전에 우리 몇 가지 개념만 좀 얘기해보자. 자, 너희들이 만약에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직선은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 직선상의 어떤 임의의 점 하나를 딱 찍어볼게요. 이거 어딘지 몰라. 얘를 그리고 P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너희들이 이 P의 좌표를 한번 쓰고 싶다면 만약에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이 점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점이 어디인지 모릅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얘는 그냥 여기 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x좌표, y좌표가 어떤 이 P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값인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딱 얼마나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얘가 뭔가 미지수, 문자를 이렇게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이 P좌표를 내가 x좌표를 A라고 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 P의 y좌표는 뭐라고 하면 될까? 지우야. 이 P의 y좌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B라고 하면 아쉽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 조금 더 쉬운 예시를 해보자.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했을 거야. 만약에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10명입니다. 근데 남자, 여자의 수가 몇 명인지 몰라요. 1차 방정식의 활용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 주로 풀어봤을 텐데 그래서 내가 남자도 모르고 여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얘를 x명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질문이 남자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얘를 x라고 잡겠죠. 그러면 이때 여자의 수를 y라고 합니다.
3입니다 라는 게 지금 시우의 의견인 거야. 넌 지금 여기서 이걸 y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y라고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우리는 10-x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차이야? 여기를 10-x로 쓰는 거랑 여기를 y로 쓰는 거랑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문자의 개수 차이예요. 개수 차이. 내가 뭔가 모르는 걸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도입해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럼 문자의 개수는 많을수록 좋을까 적을수록 좋을까? 우리가 답을 구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적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x, y라고 하는 게 불필요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총 인원을 10명이라고 줬으니까 하나를 x라고 어쩔 수 없이 잡았다면 하나는 당연히 10-x겠죠. 둘이 합쳐가지고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서 내가 y라고 설정하는 순간 지금 미지수 개수가 2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연립방정식의 어떤 생각들을 알고 있을 거야. 이 미지수 2개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식이 2개 이상 필요해요. 이상. 그렇죠? 우리가 등호가 들어간 어떤 식이 1개가 있으면 문자 1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이 다른 관계식이 2개 이상이 있어야 이 문자 2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났다면 이러면 관계식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x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건우야, 얘 어떻게 쓰면 될까? 2x 플러스 1이에요. x좌표에 a가 들어가 있는데, 자, 너의 이 함수 식이 이 직선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 이게 무슨 의미야?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왜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거야? 왜 이런 직선 그림이 따라오는 거지? 자, 봐봐. 이게 x가 입력, y가 출력의 값을 의미하는 그런 문자인 거야. 결국에 x랑 y의 관계라고 하잖아, 관계. 근데 여기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2배 한 다음에 더하기 1 해서 뱉어냅니다 라는 거고요. 그 x랑 y에 들어가는 값들이 x좌표, y좌표에 찍히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모든 x, y 조합이 이 무수히 많은 점들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모든 점들을 다 모았을 때 이런 직선의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이 직선을 구성하고 있는 점들, 항상 어떤 선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은 다 어떤 점들이라고? 그 좌표들끼리의 관계가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봐봐. 너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 나오지? 여기 어딘가에 1,3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있으니 이게? 1,3. 이 x좌표와 y좌표의 이 1과 3의 관계가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이기 때문에 1,3이 저 직선상에 있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이 직선상에 있는 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왜 있는 거야? 이 x좌표에 들어있는 숫자랑 y좌표에 들어있는 숫자, 이 두 숫자의 관계가 이 식을 만족시키는 조합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 방정식에 따라오는 그래프, 이 어떤 관계식에 따라오는 그래프라는 의미는 그 관계식의 해, x, y를 해라고 볼 수 있겠죠. 저 관계식 만족시키는 x, y 조합, 해를 다 모아놓은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내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a라고 적었어. 여기는 2a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맞는 거란 얘기인 거야. b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얘랑 얘 관계가 이거라고. 내가 x좌표를 어쩔 수 없이 a로 놨다면 여기 a 넣었을 때 나오는 y가 그게 2a 더하기 1인 거잖아요. 그게 여기에 있어야, 그래야 이 p라는 점이 이 선상에 있게 되겠지.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 더 보자. 만약에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2차 함수를 알고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 선상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점이 있어. 또 어딘지 몰라.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어떤 점 P라고 했을 때 그놈의 x좌표를 내가 A라고 봐야 돼. 또 y좌표는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봐. 여러분 불러보세요. 맞아요. 2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 이렇게 두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뭔가 몰라가지고 a로 설정했잖아. 이제 이 a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나 힌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힌트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를 a랑 b라고 하는 순간 불필요하게 문자를 두 개나 썼기 때문에 나는 불필요하게 관계식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하게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생각을 잘 간직하고 계셔야 되고요. 110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109번 문제는 지금 이렇다고 생겼습니다. 이렇게 축이 있어요. 얘 x축이 이렇게 있어요. x축,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직선이 딱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에 x절편이 10이다. 12,0이라는 얘기죠. y절편이 4다. 0,4라는 얘기죠. 그런 직선의 이름을 뭐 A라고 표현하는데 요 A. 자, 이 직선상에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이 직선 L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다음과 같이 직선 L 위를 움직이는 점 P. 자, 움직이는 점 P가 무슨 말이야? 이 선상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선상에 있긴 한데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죠. 아직 어딘지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거를 우리는 동점이라고 불러요. 참고하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잖아. 얘가 움직이는 점이라고 해서 또는 움직이는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위치가 확정된 게 아닌 그런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점. 움직일 동자라는 한자는 알고 있는 거지 얘들아. 그치? 정지할 정, 움직일 동,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점은 뭘까? 우리 0,4 이렇게 0,4처럼 좌표가 다 구체적인 숫자로 박혀있는 것들은 정점이라고 해요.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어. 0,4라는 걸 어디에다 찍을 거야? 하면 누구나 다 여기다가 찍을 거란 말이지. 이런 점들을 정점이라고 보고 쉽게 얘기해서 이 좌표들이 다 확정된 숫자로 나와 있을 때 이걸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정점 이런 것들을 표현을 상식적으로 그냥 하나만 알고 들어갑시다. 그럼 동점 P가 나와 있는데 P가 어딘가에 있는 대표적인 상황 하나를 그림으로 그려놨고요. 거기서 Y축의 수선의 발, X축의 수선의 발 내려서 이걸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구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최대가 되는 순간을 구해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 좌표 평면에서 길이, 넓이에 대한 분석을 해보라는 얘기거든. 지금 이 문제는 넓이에 대한 분석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럼 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 길이나 그 도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점들의 좌표 설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좌표를 세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이 좌표를 가지고 길이를 구하고요. 그 길이를 가지고 넓이를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길이나 넓이를 구할 때는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내가 1차원적 거리로 분석하면 좋다. 1차원적 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1차원적 거리로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차원적 거리가 뭔데요? X축과 나란한 이런 성분의 길이 또는 Y축과 나란한 이런 성분의 길이, 이런 길이들을 가지고 어떤 길이를 분석하거나 넓이를 분석하거나 하면 왜 좋은 거지? 좌표를 하나만, 한쪽만 알아도 이 길이 구할 수 있고요. Y좌표 두 개만 알아도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 이 좌표를 두 개 다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길이나 넓이를 구할 때 좌표 설정을 해야 돼. 그럼 봐봐.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얘가 최대값이 되는 순간을 구해보라는 얘기는 어쨌든 이 넓이를 표현을 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뭐의 점에 필요한, 어떤 점에 좌표가 필요한 거야? 이 점이 필요한 거겠죠. 지금 이 P라는 점에 좌표가 설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몇 콤마 몇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거 가지고 이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나 세로의 길이 이런 것들을 좌표를 가지고 써먹을 수가 있겠고 그걸 가지고 이제 넓이에 대한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걸
그걸 가지고 최대값 이런 것들도 구동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P의 좌표를 쓰셔야 되는데 P가 어디에서 놀고 있다고요? 직선 L에서 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직선에 뭘 구해야 돼? 이 직선의 이름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직선의 함수가 함수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괜찮죠. 따라서 요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도를 한번 써보면요. 얘는 y는 ax 플러스 b 꼬라지이죠. 직선입니까? 근데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여기 대표적으로 두 점이 찍혀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변화를 한번 생각해보면 12 줄 때 4만큼 늘어납니다. x 변화량 마이너스 12일 때 x 증가량, y 증가량이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울기에 x 그리고 뒤에 y 절편에 지금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쪽에 플러스 4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1차 함수 한번 밑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차 함수의 함수 표현 자체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 a 자리가 기울기라는 거고요. 기울기로 불리는 그런 놈인 거고요. 여기 더하기 b, 이 b값 자체가 y 절편이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1차 함수랑 엮여가지고 나오는 거는 이번 시험에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2차 함수가 나오면 1차 함수와 짬뽕 해가지고 너희들 1학년 때 배운, 2학년 때 배운 1차 함수에 대한 것도 안 까먹고 있지? 이런 의도로 엮어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내가 1차 함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럼 지금 범위를 다 알고 있어도 틀리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차 함수 정확하게 공부 다시 한번 복습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안 되는 거 나한테 질문을 해서라도 이게 왜 마이너스 3분의 1 기울기인지 왜 여기가 4인지 이런 걸 지금 모른다면 그거는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반성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 뭐 EBS 강의를 듣든 유튜브를 찾아보든 갖고 있는 책을 보든 무슨 수를 써더라도 복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쁘게 써보면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4다. 이게 직선 L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 직선 L의 방정식 또는 함수 표현이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이 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점의 좌표들끼리의 관계는 x좌표와 y좌표의 관계가 항상 이 관계식을 만족시킨다.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 초록색 직선이 된다. 따라서 이 잘 모르니까 x좌표를 내가 a라고 그냥 문자를 도입해서 설정하면 이 대응하는 y좌표는 여기에다가 a 집어넣은 결과물인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a 플러스 4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나 지금 어디까지 한 거예요? 길이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좌표 결정 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렇죠? 이 P가 여기 선상에 움직이고 있다 했으니까 이놈의 이름 구하고요. 이 선상에 있으니까 a,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하기 4하고 미지수를 한 개 도입해서 쓸 수가 있다. 자, 그럼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좌표를 쓰는 순간 봐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길이 이게 무슨 길이라고? 몇 차원적 거리? 이게 1차원적 거리야. 이게 y축과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수분해만 내렸다고 했으니까 이게 x축과 나타나잖아요. 이것도 1차원적 거리예요. 이 그림은 이미 1차원적 거리들로 분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 길이 먼저 볼게. 이 세로의 길이는 얼마라고 쓰면 되지? 내가 설정한 지금 이 좌표를 가지고 써보면 여기 위쪽에 y좌표 요거 큰 y좌표에서 지금 이 아래점의 y좌표 여기 y좌표는 0입니다. 0. x축 선상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0을 뺀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a 플러스 4라는 거에서 0을 뺀 거. 이게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1차원적 거리죠. 얘 지금 x축과 나란한 거기 때문에 얘는 y좌표가 당연히 이놈과 이놈의 y좌표 높이는 똑같을 거고 그럼 이 길이를 뭘 가지고 구해? 두 점의 x좌표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x좌표가 더 큰 놈이니까 a에서 여기 점의 x좌표는 0인 거니까요. a 빼기 0 그게 세로가 아닌 가로의
길이가 된다. 이게 가로의 길이고요. 이게 세로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이게 또다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내가 계속 구체적인 숫자 예시로 들어놓는 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줄게.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y축과 나란한 어떤 길이를 구하시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x좌표가 2였어. 이거 2, 예를 들어 1이었어. 그럼 여기 위에 끝점도 무조건 x좌표는 얘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좌우로 치우쳐짐이 없으니까 오른쪽 이 위치입니다. 오른쪽 이 위치예요. 얘도. 근데 높낮이만 다른 거니까 얘가 1층이라면 얘가 5층 정도라고 얘기해봅시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는 이 2라는 거 필요 없어요. y좌표 큰 거 위쪽에서 아래쪽 거를 빼줘서 5-1이라고 하고요. 이 5-1의 의미가 뭐야? 이게 의미가 4잖아 지금 이런 결과. 이 4라는 게 봐봐. 이 얘를 변화 후로 보고 변화 전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변화 전에서 변화 후 1층에서 5층으로 가려면 4층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라는 게 이 계산이야. 그치? 변화 후에서 변화 전을 뺀 게 4가 나온다는 얘기는 1에서 5가 되려면 4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게 길이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는 당연히 y좌표가 같다라는 거. 이거 그림으로 바로바로 캐치를 하셔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1, 3이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그냥 좌우 위치만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오른쪽 끝점은 뭐 예를 들어 5,3. 여기에 지금 y좌표가 같은 거는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필연적 결과인 거고요. 그러면 이 x축과 나란한 선분의 길이는 역시나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를 뺀 거니까 5 빼기 -1 이렇게 해서 이 길이가 6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무조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 게 길이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1부터 얼마가 가야 5가 되냐에 대한 대답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해 봅시다. 이 문제에서 얘가 세로, 얘가 가로이기 때문에 자, 저 넓이를 내가 S라고 표현해 볼게요.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 S는 자, -3분의 1a 더하기 4 이게 세로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a 빼기 0 그냥 a이기 때문에 세로 곱하기 가로,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모의 가능. 이게 넓이 자체가 다시 한번 어떤 형태로 나왔어? A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A가 진짜 어디였을 때, 이 A가 얼마였을 때, 즉 P의 위치가 어디였을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겠는가 이런 걸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최고치 한계수가 우리가 지금 음수인 상황이니까 이거 A에 대한 2차식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위로 볼록이고요. 그래서 대칭축에서의 어떤 여기 대칭축이 A가 얼마일 때이다라고 구할 수 있겠고 꼭지점의 좌표도 몇 통합해서라고 구할 수 있겠고 이때의 그 결과 좌표, 출력 좌표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답을 드릴 건데 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정리해주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를 다 배웠으니까 이차함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분석 스타트 이차함수 분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내가 나눠서 한번 총정리를 해볼게. 총정리 봐봐. 이차함수가 일반적으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꼴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제시가 됐어. 근데 이걸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이차함수에 어떤 그냥 다 풀어 헤쳐져 있는, 다 전개되어 있는 형태니까 그걸 그냥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불러. 식의 꼴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왔으면 우리는 이미 공식화해서 암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암기하고 있어? 얘는 축이 뭡니까? x는 -2a 분의 b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2a 분의 b, 결과값입니다. 여기 뒤에는 안 쓸게요. 이거 집어넣은 값이 결과값입니다. 항상 이 패턴으로 분석을 이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y는 a에 x-p에
제곱 더하기 q. 이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얘를 완전 제곱식을 뽑아가지고 정리한 거를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표준형이라고 불러? 이 꼬라지로 써 있다면 우리는 이 식만 보고 바로 내 눈으로 대칭축이 어딘지 꼭지점의 속도가 얼마인지 그냥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한 형태다라고 해서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개꿀인 거죠. 공식 쓸 것도 없이 여기 이 완전 제곱식 부분을 0되게 하는 그 값이 대칭축의 미치값이 되는 거니까 그 x는 p가 대칭축이 될 거고요. 대칭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꼭지점도 여기 0되게 하는 거 콤마 뒤쪽에 붙어 있는 거 p 콤마 q가 되는 거죠. p 콤마 q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분석할 수가 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거꾸로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표준형으로 작성을 거꾸로 해내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형태가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 이 형태가 뭐냐? 이 형태가 이렇게 써볼게요.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건 인수분해된 형태인 거죠. 자, 일반형, 다 전개된 형태.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꼽혀있는 형태, 표준형. 그 다음에 인수분해된 형태. 이렇게 나와 있어도 우리는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고등 과정까지 다 끝마쳤기 때문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지. 자, 인수분해된 형태가 있으면 여기 기본 인수, 얘네들을 보고 요 놈을 내가 주어로 삼았을 때, 이 이차함수를 내가 주어로 삼았을 때, 이 이차함수는 누군가와 어디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여기죠. 이놈과 x는 알파, x는 베타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이제 고1, 고2, 고3의 수학이 굉장히 또 편해지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생각이고요. 거의 이 정도, 어느 정도라고 얘기해야 될까? 너희들의 수학 인생을 바꿀 만한 그 정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0이 뭔데? 이게 x축이지. y는 0인 거니까 0을 우리가 함수로 생각하면 x축이 되니까 따라서 얘는 약간 그림을 그려볼게. 이걸 보자마자 이 상황은 최고차항계수가 물론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건 내가 지금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최고차항계수 여기 a 자리에 있는 게 양수라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 x축이에요.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알파, 베타에서 만납니다. 여기가 알파 콤마 0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베타 콤마 0이라는 얘기겠지. 만약에 최고차계수가 음수라면 똑같아요. 위로 볼록인 것만 다르고는 x축과 알파, 베타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바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누구와 어디에서 만난다. 인수분해된 형태 또는 기본 인수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식이 나와 있으면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봐봐. 우리는 대칭성에 의해서 이 이차함수 홀수는 정확하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봐봐. 여기 이 알파랑 베타에서 높이가 똑같아. 이 대칭축이 어디일까? 당연히 그 가운데겠죠. 그냥 이건 수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대칭성이 그거로 대칭성. 정확하게 좌우 데칼코만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알파, 베타가 똑같은 높이값을 갖는 두 지점이야. 또 그 가운데를 가르는 이 세로선이 대칭축의 방정식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고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도 이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어쩌구가 되는 거죠. 이 어쩌구는 집어넣어 그냥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을 완벽하게 다 숙지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0이 아닐 때까지도 생각을 하고 내가 완벽한 의미를 전달을 해준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봐봐.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정리를 너희들 지금 필기에 하고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이게 A에 대한 2차식 확실하니까 이 2차 함수를 분석하고 최대값 구할 수 있는데 이 꼬라지가 지금 이 세 가지 꼬라지 중에 어떤 꼬라지인 거지? 맨 밑에 꼬라지입니다. 맨 밑에. 맞죠? 그냥 어떤 식과 식의 곱셈으로 즉 인수분해 대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여기 뒤에 더하기 0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2차 함수는 물론 A축이겠죠. 지금 변수가 X가 아니라 A니까 A축과 어디에서 말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A 빼기 0이에요. 얘가 0이 되겠죠. 봐봐. 알파 베타에서 만든다는 얘기는 이 각각의 기본 인수가 0 되게 하는 그 지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 0 되게 하는 게 알파고요. 여기 0 되게 하는 게 베타인 거니까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는 얘기고요. 여기 A가 0 되게 하는 거 0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하기 4가 0 되게 하는 거 12예요. 그래서 얘는 A축을 내가 이렇게 하나 딱 그려보면 여기가 A축이야. 얘랑 0과 12에서 이렇게 만나는 2차 함수였구나. 그러면 이 대칭축의 위치값이 0과 12의 가운데 산술평균인 거죠. 두 개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시면 얘가 6이라는 거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6콤마로 시작하는 게 꼭 시점의 좌표이고요. 그래서 6을 실제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니까 2에다가 6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2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얘를 전개를 다 해가지고 이런 걸로 바꾼 다음에 다시 공식으로 축이랑 꼭지를 구해도 당연히 똑같아. 근데 우리가 그 형태별로 가장 빠른 접근법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거야. 당연히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얘를 다 이렇게 바꿔서 풀 수도 있지만 얘가 나오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게 나오면 이렇게 바로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꼴이 만약에 얻어졌다면 얘 가지고 바로 이런 그림을 떠올리면서 대칭축이 결국에는 여기 0 되게 하는 값의 딱 가운데 지점이구나 라는 거를 아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총정리를 하는 거지. 자, 됐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지금 정답은 이제 12가 될 거고 너희들은 이제 지금 필기하고 있는 부분에 이어서 쭉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칭성에 대해서 2차 함수의 어떤 대칭성에 대한 이 표현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줄게요. 대칭성. 정확하게는 선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첫 번째 표현.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2차 함수.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를. y는 fx라고 해볼게요. 2차 함수 fx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f의 알파랑 f의 베타랑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x자리에 알파 넣은 거랑 베타 넣은 거랑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알파랑 베타는 서로 다른 값이라고 가정까지 깔아볼게요. 그러면 이 표현을 딱 보는 순간 너희들은 이 2차 함수의 2차 대축 결론이에요. 축이 2분의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다. 이거를 바로 캐치하셔야 됩니다. 근데 방금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거야. 이거예요, 이거. 그럼 적어놓고 다시 한번 그림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저 상황에 해당되는 거야. 이 알파랑 베타랑 서로 다른 지점에서 지금 알파를 넣으면 0층이고요. 베타를 넣으면 0층입니다. 0층. 높이가 0인 거죠, 지금. 높이가 똑같은 두 점이 있어. 그러면 그 가운데가 대칭축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게 꼭 0층일 필요는 없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림을 딱 그렸어.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그냥 아래로 블록으로 대표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렸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렇게나 가로선으로 이렇게 잘랐어. 가로선으로 하나 그려봤어.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랑 여기가 알파랑 여기 베타 이 두 개를 만약에 알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F에다가 알파 집어넣었을 때 높이랑 베타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이런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몇 층에 있는 라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참수의 대칭축은 x는 정확하게 알파 베타의 정가운데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칭축으로부터 지금 떨어진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다 같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표현이고요. 두 번째 표현도 한번 잘 익혀보시길 바래요. 지금 중요한, 엄청 중요한 거 하는 거니까 집중하시고. 자, 두 번째 표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f의 a 플러스 x, x가 주인공이에요. f의 a 마이너스 x, a 플러스 x랑 f의 a 마이너스 x랑 같다라는 식이 나오면 결론, 이 f라는 함수는 이건 이차함수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뭐 지금은 이차함수밖에 안 배우는 거니까 이차함수 가지고만 하긴 하겠지만 이 표현은 고2, 고3 때까지도 3차, 4차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어떤 선대칭 축이라고 얘기해볼게요. 이건 세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x는 a다 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가장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봐봐, 잘 봐봐. a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요. 어떤 숫자. 그러면 이게 봐봐, a로부터 x만큼 더한 지점의 값이랑 a로부터 x만큼 뺀 지점에서의 높이 값이랑 항상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 x자리에 하나씩 뭘 집어넣어봐도 항상 똑같다는 얘기는 봐봐, 여기에 어떤 a라는 값이 여기에 있어. 근데 내가 a에서 x만큼, 요만큼을 x라고 잡아볼게. 여기에서의 높이가 이렇게 찍혔으면 그만큼 반대로 넘어갔을 때도 이만큼 찍혀야 되는 얘기야. 근데 A에서 만약에 X를 좀 다른 값을 집어넣어서 이만큼 넘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찍혔어. 그러면 그 겉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넘어갔을 때도 똑같이 여기에 찍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모든 점들을 다 이어봤을 때 이러한 선에 대해서 데칼코마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A에서 오른쪽으로라고 표현해보자. x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의 값이랑 a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의 값이 어떤 x에 대해서도 항상 똑같다면 그 fx라는 놈은 뭐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데칼코마니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대칭의 기준이 되는 이 세로선이 x는 a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라인 자체가 대칭의 기준이 되는 스타트 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보면요, 이제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f에 이건 좀 예시로 이게 2 플러스 x랑 f에 만약에 플러스 x 이렇게 같다고 하면요, 이렇게 같다고 하면요, 지금 아까는 a가 똑같은 숫자였지만 지금은 4하고 2가 다른 숫자인데 이것도 대칭축, 선대칭에 축이 있는 상황입니다. 축이 어떻게 잡히는 거냐? 얘는 x는 4와 2의 산술평균입니다. 4와 2의 산술평균이 3이다 라는 거. 근데 이것도 왜 그런지 생각해요. 봐봐, 여기에 2가 있었어. 여기에 4의 위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의미를 잘 봐봐. 4에서 x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가죠. 그걸 내가 여기라고 생각해볼게. 그래서 x만큼 요만큼을 x라고 잡아보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2에서 반대로 그만큼 넘어간 지점에서의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가 이렇게 찍혔으면 여기도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 이번에는 4에서 요만큼 갔을 때 그 높이가 여기에 찍힌다면 2에서 그만큼 반대로 넘어갔을 때 높이도 똑같이 찍힌다는
그럼 이게 이런 점들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계속 그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 대칭의 기준선이 어디일까요? 라고 한다면 2와 4의 가운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내 일부러 그림을 다 그려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에는 얘가 가운데가 또다시 얘가 지금 계산해보면 x는 4와 2의 가운데니까 합쳐서 다 나눠주면 3. 얘가 대칭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 참수가 아니어도 무조건 그렇습니다. f가 어떤 함수라고 하더라도 이 표현 자체는 항상 어떤 선대칭의 성질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너희들은 이제 가장 쉽게 결론으로 좀 기억해야 되겠지? 자, 결론으로 이 2번 내용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f의 어떤 숫자 플러스 x랑 f의 어떤 숫자 마이너스 x가 같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꼴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표현 자체를 f의 어떤 숫자 플러스 x, f의 어떤 숫자 마이너스 x 이 둘이 같다라고 나오는 순간 이거는 반드시 선대칭에 대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칭축의 위치값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냐? 이제 2번을 완벽하게 일반화를 좀 해서 써보면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는 한 번 더 최종적인 결론을 내줄게. 이게 무슨 얘기냐? f의 그냥 알파를 달았을게요. 알파 더하기 x는 f의 베타 마이너스 x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순간 얘는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란 라인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f의 몇 더하기 x가 f의 몇 빼기 x랑 똑같대요. 그럼 이건 무조건 선대칭이에요. 선대칭. 이 앞에 숫자들의 평균에서의 위치값을 딱 설정해주면 그 세로선 자체가 이 함수의 어떤 대칭축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마지막 표현입니다. 마지막. 자, 3번은 여기다 적을게요. 어렵습니까? 자, 3번은 얘 다시 또 2차에 대한 얘기만 해볼게요. 2차 함수 y는 fx가 있을 때 fx가 있을 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의 알파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세 줄 자체가 또 하나의 그냥 표현인 겁니다. 한 줄 한 줄 한 줄 아니라 이렇게 세 줄 자체가 하나의 표현이에요. 2차 함수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 알파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알파는 숫자예요. 숫자. 지금 주인공인 변수가 x인 거죠. 알파는 어떤 숫자인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정보, 즉 너희들이 수험생 입장에서 이 조건을 받아들일 때 어떤 식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한다면요. 자, 이 상황은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봐봐.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지금 집에 가서 복습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수업 때는 무조건. 자, 여기에서 그 대칭축이 얘가 x는 알파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됩니다. 봐봐, 다시 한번 이제 내가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얘를 보고 아 이런 그림이구나라고 바로 떠오르는지 한번 볼게요.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x자리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어도 이 x자리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즉 어디서 바라보더라도 이 결과값은 높이값은요 알파를 집어넣은 그 순간에서의 높이값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fx라는 2차 함수의 최소값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최소값 역할이에요. 이게 왠지 제일 작은 값이 얘라는 얘기잖아. x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도요 얘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 아래 덩어리가 있어야 된다. 아래 덩어리가. 그래서 얘는 우리가 결론 마지막 정리해 줄게. 그래서 이 조건을 보시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결론으로 캐치할 수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를 내가 그냥 뭐 A라고 할게요. 그냥 최고차항 계수라고 써요. 최고차항의 계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 양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왜? 미니멈에 대한 개념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칭 축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축이 x는 알파다라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정보를 다 뽑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 줄이 딱 나왔어? 그러면 저 이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 축이 x는 알파구나. 바로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이거 부등호의 방향만 바꿔볼게요. 만약에 여기에다 써볼까? 2차 함수 y는 fx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x를 쳐넣어도요 대하여 fx가 이번에는 내가 부동의 방향만 한번 볼게요. 항상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똑같은 생각이죠. 이번에는 얘가 여기 x자리에 뭘 넣어도요. 그 결과값은 이 x자리에다가 베타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보다는 무조건 같거나 작다는 얘기는 이놈이 그 2차 함수 f의 최대값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따라서 저 2차 함수는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거고 대칭축의 위치값이 베타이기 때문에 x는 베타가 축의 방정식이다.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세 줄 가지고 결론으로 정리를 해줄게. 이 세 줄을 딱 보는 순간 너희들은 얘가 최대값 역할을 하네? 이거 위로 볼록이네.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 2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0보다 작다는 얘기구나.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란 얘기구나. 그 다음에 대칭축의 방정식 축의 이름 자체가 x는 베타라는 얘기구나. 이 두 가지 정보를 다 뽑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주고요. 이 정도를 완벽하게 공부를 해놨으면 중학교 시험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시험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지 생각해볼 수 있겠지? 답변적으로 지금 개념 하나를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익숙해지게끔 만들면 되는 거야. 납득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대칭성이 있고요. 뭐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포물선이라는 게 뭔지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알파 넣었을 때랑 베타 넣었을 때 같다? 가운데가 대칭축이다. 이 그림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낯설긴 하죠. a 더하기 x랑 a 빼기 x 대신에 내가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x자리에 뭐 1을 넣건 2를 넣건 3을 넣건 항상 얘가 같으려면 이게 이놈을 기준으로 대칭 백할뿐만이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번 내용은 무엇이죠? 2차 함수에 대해서 얘 애초에 미니멈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 맥시멈의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건 볼록성, 최고차항에서의 부호와 대칭축의 위치까지 다 알려주고 있는 거다.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념 수업 뭐 너무 꼼꼼하게 했으니까 사실 뭐 개념 수업을 했다라기보다는 실전 훈련까지 다 마친 건데요. 지금 봐봐, 잘 들어봐. 이제 8시 52분이야. 우리 9시에 시험까지 쉬었다가 오늘 뭐 할 거냐면 9시부터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볼 겁니다. 나머지 시험도 다 받고 지금 시험 보는 이유는 그 점수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뭐 질타를 하겠다, 왜 공부를 안 하냐, 뭐 이런 의도는 아니고 지금 이제 2주 남은 시점에서 우리 공부는 다 했어요. 거의 다 할 수 있는 공부가 없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를 너희들이 얼마나 소화하고 있는지를 내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자 시험을 하나